안녕하십니까. 저는 BBB 양재 모임을 섬기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을 직장 선교지로 섬기고 있는 김용식 형제입니다. 농협 손해보험이라는 직장에 소속되어 경기도 여러 지역에 있는 회원농협, 축협, 그리고 농협은행들을 순회 방문하며 손해보험에 대한 상품 교육과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직장 사역 가운데 작년에 있었던 BBB 광주 하남 모임의 개척을 진행하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매일 강원도 구석구석에 위치한 농협, 축협, 농협은행들을 돌아다니며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였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마석이라고 불리우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입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강원도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하루 평균 약 300km에서 400km 정도를 운전하고 다녀야 했고, 한 달이면 평균 6,000km에서 7,000km, 5년 동안 총 약 30여만 킬로미터를 운전하고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사역들과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5년간 강원도로 출퇴근을 하면서 저는 줄곧 저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에 BBB 춘천 모임을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크리스천 농협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하자며 권면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다며 열심을 보이는 직원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강원도로 출퇴근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어느 날인가부터 춘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교회 예배당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저를 포함한 3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2명이 모이거나 저 혼자 갔다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모임했다 이렇게 위로하고 돌아온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힘이 빠지고 예배 모임에 가기 싫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2014년 9월 어느 날 또 다른 지역인 강원도 홍천에서 이번엔 농협 축협 직원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매주 화요일 날 커피숍에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과 의욕은 앞서는데 제 몸은 하나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BBB 양재 모임을 섬기기 위해 퇴근 후에는 서울을 오가야 했었고, 제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저녁 시간에 농협과 축협을 다니며 강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춘천 금요 모임과 홍천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춘천과 홍천에서 두 모임은 극소수의 사람들로만 모여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지난 2017년 1월 저는 회사의 인사 발령을 받아 경기도로 근무 지역을 옮겨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집 가까운 곳으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으니까 잘된 일이라며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당시에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이제 이 모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중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한동안 머리가 온통 복잡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에서의 사역의 실패로 인해 저는 몇 가지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사역을 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동역자를 구하거나 찾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둘째는 이처럼 언젠가 갑자기 제가 근무지를 옮기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갑자기 그곳을 떠나야 할 날이 오자 저를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와 제 힘, 제 노력으로 진행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커다란 교훈을 얻은 후에 저는 2017년 1월부터 경기도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됨에 따라 양평, 성남, 광주, 하남에서 다시 동일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새로 바뀐 지역에서 회사 업무에 적응하느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지 저는 예전처럼 경기농협 직원분들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모임을 새롭게 개척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분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약해져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경기도로 발령받아 온 지 1년 남짓 지난 작년 3월 21일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업무차 경기도 광주 지역의 모 농협에서 저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찾아간 어느 한 커피숍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한 형제님을 우연히 만나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과거 어느 대형 교회에 다니시다가 여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하셨지만 당시 전도사였던 아내 되시는 분은 지금 아예 신앙생활에서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교회 가는 것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우선 날짜를 정해서 우리 둘이 각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회의 내용은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 도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BBB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한 비전을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런 삶을 실제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저희 양재 모임의 한 형제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경기도 광주 지역에 이 새로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다면 함께 하고 싶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상황을 함께 지켜본 후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강의와 간증, 찬양 인도, 행사장 환경 정리, 다과 준비 등을 제가 섬기는 BBB 양재 모임의 핵심 순장님들과 저의 맨투맨 순원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6월 1일 금요일 저녁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어느 한 예쁜 커피숍에서 직장인 그리스도인 초청의 밤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초대되어 온 8명의 귀한 초청자분들에게 집회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다면 매주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답해 주신 분이 무려 3분이나 계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첫째는 제가 경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농협들을 돌아다니며 농협 직원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제자의 삶에 대해 도전하고 있지만 정작 제가 만나고 다니는 농협 직원분들은 반응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것이 제 사역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만 같은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제가 양재 모임의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모임을 개척하여 두 모임의 리더로 섬긴다는 것은 과거에 강원도에서 사역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직장인 그리스도인 초청의 밤 행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르는 삶에 대해 강의하면서 강의 듣는 분들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향후에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된다면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답하는 사람이 아예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비록 저는 이 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지만 정작 저의 내면에서는 그와 같은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문이 끝나고 모임 개척에 참여하고 싶다고 자원하신 세 분의 형제님들과 약속을 잡아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혹시나 설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답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분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저는 그 다음 주인 6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그 커피숍에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함께 모임을 시작할 개척 멤버들도 미리 준비해 주셨고 모임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도 커피숍과 교회 이렇게 두 군데씩이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도 저에겐 아직 가장 큰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새로 개척될 BBB 광주 하남 모임을 앞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리더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래 제가 섬기는 공동체인 양재 모임에 모든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상 조만간에 제가 광주 지역을 담당하지 않게 되어 담당 지역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모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광주 모임의 대표가 되어 주실 수 있는 훌륭한 순장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백방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모임을 시작하기로 한 그 주간의 월요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SNS에 올린 기도 제목을 보고 전화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초청의 밤 행사가 끝나고 난 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경기 광주 지역 직장인 초청의 밤 행사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정리하여 SNS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그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들을 정리하여 나누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향후 계획 1. 성경 공부 모임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 3분과 개별 상담 후 모임 가능한 요일을 검토, 정기 모임 장소 섭외. 2. 기존 BBB 순장 중 동역 가능한 인원을 섭외하여 함께 정기 모임 시작. 개척 모임의 리더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지체. 3.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날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경기도 광주 인근에 있는 하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전부터 하남시청에 근무하시는 한 형제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맨투맨 제자 양육을 해오고 계시면서 BBB 지역 모임의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형제님께서는 우연히 제 SNS에 올려진 초청의 밤 행사 결과와 기도 제목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맨투맨을 하고 계시는 형제님과 같이 두 분이 하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주로 오셔서 함께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리더를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무리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순종의 첫걸음을 떼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강원도에서의 지역 모임 개척은 실패로 돌아갔었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척되어진 BBB 광주 하남 모임은 그래서 주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지난달인 올해 초부터 저는 예상했던 대로 회사 업무 담당 지역이 일부 변경되어 광주와 하남 지역을 이제 다른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지역인 가평과 남양주, 양평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번에도 또다시 광주 하남 모임은 매주마다 정기 모임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고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BBB 광주 모임이 개척되어 첫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BBB 광주 하남 모임의 리더를 맡아서 수고해주고 계신 바로 그 형제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개척 이후의 모임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혜성같이 등장한 그분은 바로 KB 하나은행 하남 지점에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까지 BTC 훈련원 부원장님으로 섬겨주신 이석 형제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전화가. 지금까지 이런 선교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집회인가 축제인가? BBB 직장인 선교대회. 안녕하십니까. 좀 재밌게 하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석 형제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BBB 명동 모임에 참여해서 지난 2013년부터는 이제 훈련원을 좀 섬겼고요. 작년까지. 그러다가 금년 1월부터는 명동과 장충, 충무로 모임을 그 세 개 모임이 강북 4지구인데요. 그 4지구와 경기도 방금 소개받은 광주 하남 예비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좀 아직 광주 하남 예비 모임이 이게 좀 미약하고 정말 준비 과정인데 이 간증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지쳐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동역자들과 나누고 기도받고 또 도움도 받아라라는 확신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남으로 옮기신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구 명동에 있는 구 외환은행 본점에서만 2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되면서 광동구에 있는 한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한 10여 개월을 근무하던 중에 또 인근 점포끼리 합치면서 저는 또다시 지방으로 생각했던 하남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 23년 동안 본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업하고는 관계 없었고요. 또 지점 생활 적응도 어려워서 그 자체로도 힘들었는데 또 영업 실적도 미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폐렴도 걸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하남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아침에 기도 없이 출근이 어려웠고 주님 지점 발령도 힘든데 지방 발령이라니요. BTC 훈련원 사역 또 섬기는 순원들 어떻게 하나요? 아침마다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투정을 부리면서 이렇게 몸부림도 쳐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내가 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제 마음에 이게 남았습니다. 그간 내가 너를 비비비에서 이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과 전도로, 각종 훈련으로 너를 이끈 것은, 단련한 것은 바로 이때 써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렸고, 내리비 그대로 하던 대로 배운 대로 해라. 제자는 배운 대로 사는 자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환경이 엄혹해졌다고, 멀다고, 또 바쁘다고 BTC 훈련원 모임과 간사 사역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였고, 월요일, 수요일 간사 모임과 토요일 BTC 훈련원을 섬기며 하남에서 중구에 있는 필동에 BBB 본부를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림픽 도로를 달리다가 도로변에 크고 높게 큰 광고판 하나가 세워졌는데 하남시에 들어선 큰 쇼핑몰 광고였습니다. 지금 뭐 하남? 스타필드 하남.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매주 하남과 본부를 오가며 계속 눈에 들어오던 하남에서 뭐 하남, 이 점점 하남에서 뭐 하자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제게 한 명의 충성된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2017년 봄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13년 전에 명동 모임에서 남대문을 파송하면서 헤어진 서동룡 형제였습니다. 형제는 3년 전에 4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서 하남시 위례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단지 뿌리는 거라 하남시청과 광주시청 또 각 동사무소에 배포한 대출 전단지를 뿌렸는데 제 이름을 보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약 2년 정도 모임 참석을 못하고 있던 형제와 저는 그간 서로 쌓인 이야기 끝에 요즘 제가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 도전이 되는 말이 하남에서 뭐 하남이라고 했더니 형제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남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바로 같은 마음이 되었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하남시청 근처 카페를 빌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성된 형제는 위례동에서 하남시청까지 직접 오는 게 없어서 1시간 반을 걸려서 모임에 왔고 끝나면 숙소인 관악구 신림동까지 2시간을 가야 했는데도 이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제가 더 은혜를 받았지만 형제의 환경을 위해서는 저절로 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성실하게로 소문난 형제는 저와 교제한 지 6개월 정도 지나 2007년 가을 임용 2년 만에 진급함과 동시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하남시청으로 발탁되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깝고 비용도 들지 않는 하남시청 지하 매점으로 옮겨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더 감사한 건 미혼인 형제님이 미사 신도시에 아파트가 분양이 당첨되어 숙소까지 신림동에서 하남으로 옮겨주셔서 우리 교제는 더욱더 견고해졌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 1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선교대회도 참석하고 명동 모임의 여름 수련회도 같이 참석하면서 하남 지역의 성경 공부 모임을 꿈꾸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간증에서 들은 바와 같이 우연히 양재 모임 김용식 형제의 SNS에 올려진 광주 지역 직장인 초청예반 행사의 사진과 후속 모임의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였습니다. 기도 끝에 서동룡 형제에게 소식을 나누고 연합하여 모임 섬기는 것을 마음으로 모았고 드디어 2018년 6월 22일에 5명의 형제들이 광주시 초월읍의 한 카페에서 광주 하남 모임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감격해했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김용식 형제 지인 목사님께서 카페 근처에 또 꿈꾸는 교회를 개척함으로 저희에게 장소를 무료로 제공받아 지금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의 오학신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요한복음 기납적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성경의 속살 같은 요한복음을 생생하게 맛보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인 말씀이 우리 모임을 든든히 세울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도전이라서 정말 미약한 중에 모이다 보니까 수시로 염려가 몰려오지만 그때마다 예배 중에 큐티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지속적으로 우리 모임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우리 서동영 형제님의 그 아파트 집들이에서 성경 공부한 순간이었고, 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콘택트 렌즈 기술로 아일랜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고상철 형제님의 사무실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세 분이 더해지고 모임이 활기를 찾아갔지만 우리가 힘쓸수록 사단의 유혹과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임 지체 중에 2분 정도가 신천지 같아 참으로 마음이 어렵고 낙심되었지만 아침 기도 때마다 큐티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말씀은 또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은 역사상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도 말씀은 못 이겼고, 이 말씀의 터 위에 모임만 잘 세우면 신천지든 신천역이든 그냥 다 와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감사한 건 얼마 전에 제가 신천역 바로 옆에 사는데 신천역이 없어졌더라고요. 확신컨대 신천지는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더 말씀을 잘 붙잡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립도생,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사는 길입니다. 선교사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신천지는 이만희의 이름을 숨기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이고 거짓이고 어둠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키길 경고하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자,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앞에서 결단하기는 우리 광주 하남 모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것이고,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직장 선교의 비전 안에서 더욱 모이게 힘쓸 것을 결단합니다. 부탁드릴 것은 동역자님들 중에 광주 하남 지역에 관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의 계계와 계략과 저들의 위협함을 보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공동체인 광주 하남 모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도문인데 저희가 이 기도를 붙잡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며 약속의 말씀으로 부족한 자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